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또 찍어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새벽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토요일이고요. 자,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덕분에 항상 좀 좋은 일들만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주가 더 상승해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들 하나하나 정리해서 전달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먼저 해외 주식에서 해외 주식 종합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오클로랑요 뭘 갖고 왔냐면 뉴스케일 파워 잠깐만 좀 볼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 친구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75% 정도 뉴스케일 파워는 하락이 나오고 저점을 찍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관련돼서 기자재를 만들고 있는데, 자, 일단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에 이런 기자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왜 올라가는 거죠? SMR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얘네가 빠지는 건 왜 빠지는 거예요? SMR 상용화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빠지는 거죠. 지금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두산은요 얘네가 올라갈 때는 호재예요. 호재. 올라갈 때 왜 호재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SMR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니 이 기자재에 대한 부분을 두산이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두산은 같이 반영을 받는 거죠. 근데 얘네가 하락할 때는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영향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자, 이 친구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죠.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당연히 조단위는 되지만 그 조단위에서 사실상 최저 지분율 빼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SMR 상용화가 늦어진다라는 이런 실망감과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두산에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왜? 사실상 두산은 미국의 또 대형 원전 수주에 대한 그죠? 기대감이 또 녹아 있기 때문에 요게 올라갔을 때는 호재로 반영받는데 내려갔을 때는 호재 악재로 반영을 받는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뭐 한수원 쪽에서 계속 뭐 분쟁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기사가 나오니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는 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절대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기술력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거지 기자재는 두산이 공급을 하기 때문이요. 두산이 뭐 원전에 대한 뭐죠? 뭐 AP1000 이거에 대한 뭐 원천 기술에 대한 분쟁이 아니라 기자재에 대한 부분을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대형 원전의 계속적인 이제 노후 원전 재가동과 그다음 미국의 원전을 더 추가적으로 지어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받는 거에 대해서는 두산이 무조건 이익이다. 어떻게 보면 주가에 뭐라 이익이다. 주가에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두산은 노난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노난장사라고 생각을 하고 SMR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속화가 된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전력 문제로 계속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계속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전기 요금을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 물가가 안 잡힐 텐데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방치할까요? 이 전기요금 많이 나가면 소비 침체되고 할 텐데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리려고 할 텐데 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사도 잠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사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원전 확대에 올인한 미국. 자, AI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한 전력 부족과 전기료 상승의 대응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쭉쭉쭉 내려보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어떤 거에 주목을 하냐면요. 빅테크 SMR로 자체 에너지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빅테크 기업 한 개당, 빅테크 기업 하나당 SMR 관련된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10기 이상씩은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엑스에너지에 7,300억을 투자를 한 거고 앞으로 저는 SMR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뭐가 있을 거다? 지분 투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도 뭐 증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주변 유상자 나올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증자란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빅테크들이 뭐요? 증자에 나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다? 바로 호재로 반영되겠죠. 그럼 두산도 이거에 대한 호재를 반영받으면서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셔야지. 우리는 AI 시대에서 전력 없이는 절대 AI를 돌릴 수 없죠. AI라는 큰 테마가 있고요. 이 안에 AI 전력이 있고요. 이 안쪽에 AI 하드웨어 쪽 로봇과 반도체가 파생되어 있는 거고, AI 소프트웨어, 딥러닝과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도 솔직히 스테이블 코인까지는 아닌가? 뭐 하여튼 딥러닝과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은 사실상 AI의 가장 큰 테마다라고 봐도 절대 과장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미국 원자력 발전량은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의 19%를 차지해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것보다 많다. 자, 그런가 하면 구글, MS, 아마존 웹 서비스 등 미국 빅테크들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확보를 위해 SMR 건설을 대거 투자하고 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형 장치 블랙엘은 한 장당 1000W의 전력을 소비한다. 수만 장이 동시에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피크는 중소도시 전체 수준에 달한다. 구글은 미국 카이로스 파워와 2030년까지 500mW 규모의 SMR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고, 아마존 역시 7천억을 투자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SMR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뭐요? 상용화된 기대감이 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많이 빠진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다시 한번 유동성 강세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 탄력을 제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관점인데, 저는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전량 매도가 절대 아닙니다. 많이 오른다고 하면 분할로 적당히 익절하고, 이렇게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또 뭐요? 과감하게 매수 타이밍을 보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요? 올라갈 때는 따라 사고요. 내려갈 때는 추격 매수하죠. 내려갈 때는 매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남들이 팔 때 나는 뭐 한다? 난 산다. 남들이 살 때 나는 판다. 요런 마인드. 근데 사실 이 마인드 자체가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1년 이상, 아니 2년 이상, 3년 이상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매수해서 남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 이러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도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언제죠? 이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월 20일이죠. 우리가 분봉에서 봤을 때 8월 20일 구간 한 5분봉 볼까요? 그럼 여기네요. 그죠? 여기 급락 나왔을 때 우리가 8월 20일 이 구간에서 정확히 51,600원의 추가 매수를 완벽하게 진행을 했고,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올라왔을 때 또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되는 것 같으니 3분의 1 익절하고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그게 말이 돼? 여기 사서 여기 3분의 1 팔았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8월 20일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10월 29일이요. 정확하게 저점과 단기 고점에 대해서 대응을 진행했다. 못 믿는 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산을요, 언제 샀냐면은 15,000원이 여러분들 사실 15,000원부터 이 AI 대전력 시대에 원전 무조건 간다라는 마인드였어요. 다 맞았단 말이에요. 일단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다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쪽을 보게 되면 51,600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자, 날짜 보시면 됩니다. 날짜 언제요? 8월 20일. 8월 20일에 8월 20일. 그죠? 8월 20일. 여기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산에너 51,600원에 추가했고 평단 56,000 맞춰놨다. 신규 진입하신 분들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비중조를 할 거고, 일단 6만원 구간 반등 나올 때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구간에서 오히려 쫄지 않고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춘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 뭐 했다? 과하게 다 올라오니 또 단기 대응하고 또 매수 타이밍 잡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또 언제? 이 9만 여기 97,000원 구간, 95,000원 구간 10월 29일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두산에너 10월 29일 우리가 다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거짓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10월 29일로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일단 두산에너 보유자만 보더라도 자, 3,000명 중에 71%, 2,100명이 일단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15,000원부터 끌고 오면서 6배다.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건 뭐예요? 시장의 영역이다. 수급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3분의 1 정도 줄이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3분의 1 정도 익절해라. 엄청난 상승의 시작점일 수 있으나 그 고점까지 무조건 존버해서 먹겠다는 건 욕심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았죠, 여러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들 요렇게 단기적으로 94,000원, 95,000원 올라가니 분할 익절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차범위 2%, 그럼 95,000원에서 오차범위 위로 하면 얼마요? 97,000원이죠. 정확하게 고점, 그죠? 이 양봉의 중심선 위쪽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최근에 이 주가 하락할 때 겁먹지 말고 추가 매수 타이밍도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전 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다 생각하는데 이 안에서의 변동성은 또 생길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내 평단이 왔을 때 단기 대응을 하는 것도 실력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조정이 나왔을 때 용기 있게 매수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내가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잘 잡기 힘들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놨죠. 자, 010-845-9591. 자, 여기로 여러분들 두산이라고 꼭 남기셔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 신경 한번 써보시고요. 잠깐만, 여기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정말 실망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제가 강조드린 거 있죠. 뭐요? 훈련소. 제가 명품 차트 대형주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많이 올려드릴 거라고 했던 그 훈련소 잠깐만 좀 가봅시다. 자, 우리 영상 이렇게 보면은 밑에 설명창에 이렇게 명품 훈련소로 제가 해놨잖아요. 그죠? 요거 누르셔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구독 한 번만 부탁을 드린다. 제가 이렇게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덕분에 첫 영상인데 조회수가 1200이나 나왔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독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죠? 딸깍딸깍 하면 되면 딸깍딸깍.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말 고개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두산 관련돼서는 우리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함께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010-845-9501.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전략적인 부분들 전부 다 전달 드릴 거니까 함께 잘 대응하자고요. 자,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락이 좀 잘 못 드리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워낙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최대한 제가 전략,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할 거니까 꼭 같이 대응 한번 해보자, 이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구글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구글 차트 한번 봅시다. 자, 구글 차트 어때요? 자, 구글 봅시다. 알파벳, 티커가 알파벳이죠. 알파벳을 보게 되면 어때요? 와, 주가가 미쳤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이 구글 관련된 회사들을 꼭 뭐 해야 된다? 매매를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I 하드웨어 쪽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 거기서 우리가 구글 관련된 국내 구글 관련 주들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구글 관련된 정말 매집이 너무나 잘 된 종목이 보여서 요거까지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마무리할 거니까 요거 꼭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예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 물량. 유통 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 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